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장입니다. 제가 반도체 공부를 2017년부터 했는데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 S26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갤럭시 S26에는 여러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LPDDR5X를 찍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은 내년 2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S25 그런데 여기에는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초죠. 1월 초인데 삼성 갤럭시 S25에 마이크론의 LPDDR5X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오면서 쇼킹했었습니다. 엄청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스를 준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신문사 몇 군데다 줬더니만 그게 기사가 돼서 난리가 됐었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S26에는 과연 어떤 LPDDR5X가 들어갈 것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죠. 자, 먼저 이렇게 보면 기사에 보면 삼성 엑시노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AP죠. 애플리케이션이죠. 엑시노스 2600이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한 90% 정도 수율이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삼성의 장비회사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더니만 90점을 준대요. 그 정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갤럭시 S26의 전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 그러니까 S25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는데 전반기만 해도 AP를 사오는데 거의 8조 원 정도를 썼어요. 1년 통계로 하면 10조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갤럭시 S26에서 전 모델이 아니라도 상당한 부분을 엑시노스 2600이 커버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수익,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MX 사업부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삼성의 갤럭시가 자사 메모리를 버리고 경쟁사 메모리를 쓴다? 참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연초에 S25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곧 S26이 나올 건데 과연 여기에는 LPDDR5X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 이렇게 보시면 1월 2일입니다. 올해 초에 딜사이트라는 자본시장 신문입니다. 갤럭시 S25의 마이크론이 1차 밴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LPDDR5X를 얘기를 합니다. 쇼킹했었습니다. 엄청 쇼킹했었습니다. 삼성이 자존심이 그냥 굉장히 삼성이라고 삼성 DSS 사업부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삼성 갤럭시의 마이크론의 LPDDR5X 탑재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S26에도 마이크론의 LPDDR5가 들어갈 것인가? 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그룹 내에서 MX 사업부와 DS 사업부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딴 회사처럼 한 지붕 안에 딴 회사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조차도 이 메모리가 그냥 메모리가 아닙니다. LP잖아요. 로파워입니다.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가격, 성능, 공급 안정성에 따라서 외부 벤더와 경쟁 입찰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S26의 마이크론의 LPDDR5X가 탑재된다는 것은 DS 부분의 메모리가 MX 부분의 기술이라든가 품질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건 꼭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갤럭시 S26을 등급을 나눠서 하이엔드급은 퀄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이 만든 LPDDR5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 지금 조합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신문에 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시노스 2600입니다. 삼성 모바일 자체 모바일 AP죠. 애플리케이션이죠. 시스템 LSI 사업에서 설계를 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을 합니다. 2나노에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2나노를 실질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지금 생산하는 게 엑시노스 2600입니다. 이게 잘 돼야지
또 테슬라하고 계약되어 있는 그 이나노에도 잘 될 겁니다. 양산 개시는 25년 11월이라 그러는데 일부 신문에는 벌써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갤럭시 S26에 들어갈 겁니다. S 뭐 여러 기종에 들어가겠죠. 하여튼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자, 마이크론의 LPDD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전력 효율은 마이크론의 LPDDR5X는 1.01V 수준으로 아주 전력을 적게 먹죠. 기존 LPDDR5 대비해서 최대 20% 이상 전력 절감이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사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6월 달에 나온 건데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원감마, 원C를 얘기를 하는 거죠. LPDDR5를 출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특성,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발열이 생긴다는 건 쥐약이죠. 그래서 발열은 고주파 대역에서 발열 억제 성능이 좋아서 스마트폰 SOC의 발열 누설을 최소화했다. 그러니까 SOC라는 것은 시스템 온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율도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수율이 98%라고 들었습니다.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EUV를 안 씁니다. EUV를 안 쓰고도 이렇게 잘 나왔다고 하니까 참 획기적인 겁니다. 용량도 최대 24기가 바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갤럭시 S26과 같이 발열 배터리 효율이 핵심 경쟁력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의 MX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가 누구하고 싸워요? 갤럭시는 애플의 아이폰하고 지금 싸우는 거니까 뭐 글로벌 점유율 1등, 2등을 다투는데, 그러니까 MX 사업부 입장에서도 DS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의 LPDDR5를 그냥 5X를 일방적으로 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를 또 한번 할까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 DS 사업부가 MX 사업부에다가 LPDDR5X를 이렇게 납품하는 걸 싫어한대요. 왜?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에서 이 반도체 사업부에 LPDDR5X를 저가로 들어옵니다. 저가로.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 사업부에서 다른 회사에 팔면은 좀 고가로 팔 수 있는데 자체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PDDR5X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고요. 마이크론이 이렇게 세계 최초로 원감마, 원C LPDDR5를 출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마이크론은 신문에 나기를 올해 상반기 신문이 났습니다.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에서 내년에 나올 그 갤럭시 S26에 마이크론의 LPDDR5X를 원 베타죠. 원 B에서 나온 LPDDR5X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론의 원감마를 기반으로 해 공정으로 기반으로 한 LPDDR5X 그 샘플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전에 신문에도 분명히 나오기를 원 베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가 원 감마가 나오면 원 감마로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송 속도도 좋고 두께도 얇고 막 그런 얘기들은 제가 여기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의 LPDDR5X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약점은 뭐냐? 발열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은 여기를 원 B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메모리 현 주소를 한번 볼까요? 삼성의 LPDDR5X는 여전히 EU 기반의 원 B, 그러니까 10나노급이죠. 한 14나노 정도?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전환 과정에서 발열과 그 다음에 전력 누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업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원비 D램. 근데 삼성이 원비 D램이 잘 됐다 그러면 지금 HBM4를 지금 HBM3죠. HBM3를 원비로 했어야 되는데 원비로 하지 않고 원A로 했었죠. 지금 HBM4는 원C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24년에 이제 발열 문제가 발생했죠. HBM3E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HBM3E 12단이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품 소식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1A에서 1B 계열 D램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재점검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설계를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갤럭시 S26 프로젝트의 조기 준비 과정에서 MX 사업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검증된 마이크론 제품을 일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마이크론의 LPDDR5X가 갤럭시 S26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 최소한 40%는 되지는 않을까? 만일 제가 결론부에도 넣어놨지만 삼성의 LPDDR5X가 성능이 안 좋거나 그러면 마이크론의 제품이 점유율이 더 높을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삼성의 DS 반도체 사업부와 모바일 사업부와의 관계는 캡티브 마켓이라 그럽니다. 내부 거래예요. 계열사 내부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사업부에서 만들면 MX 모바일 사업부에서 사주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가격이 좀 싸든 말든. 반도체 사업부에서 만들면 MX 사업부에서 또 반도체 모바일 사업부는 갤럭시 핸드폰이 또 이게 또 출시되는 숫자가 많으니까 굉장히 큰 사업인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 내에서 계열사를 활용한 마케팅이니까 누이 좋고 매우 좁은 그런 시장인데, 그런데 이거 상당 부분을 마이크론한테 넘겨주니 참 이게 좀 그래요. 시장 파급력을 한번 볼까요? 삼성 내부 공급망이 변화가 있어요. 만일 갤럭시 S26의 주요 SKU, 이제 고용량 모델 이렇게 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론의 LPDDR5X가 대량 탑재된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에요. 삼성 내부 밸류체인의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모바일 사업부는 아이폰하고 애플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성능이 떨어진 그런 삼성 제품이라 해서 무조건 써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S 부분의 자사 제품 경쟁력을 재평가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MX 사업부는 내부 조달보다 품질이 우선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모바일 시장 2위 시장. 그런데 이게 지금 갤럭시 S26에는 SK 제품은 안 들어갑니다. 삼성 아니면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S26이 지금 어떻게 테스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1월 정도에는 언팩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또 어떻게 그때는 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2월 달에 갤럭시 S26가 시장에 나온다면 그때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망을 한번 해보면 S26에 들어가는 마이크론의 LPDDR5X는 아마 최소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400%가 아니고 40% 정도는 될 것이고, 만일 DS 부분의 1B D램이 LPDDR5X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마이크론은 50%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삼성의 플래그십 갤럭시 이제 메모리까지 외부 조달을 택한다.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삼성 내부 기술력의 균열이자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이렇게 재정렬 변화되는 그런 신호가 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잘 만든다 그러면 MX 사업부에서 그거를 마이크론을 이것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그걸 가지고 뇌피셜로 가지고 떠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도 들은 얘기가 있고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서 올리는 겁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